그릭 레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델타 해칭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은행이 유로피안 콜옵션을 팔았어요. 근데 기초자산이 10만 주씩입니다. 10만 주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 10만 주를 팔고 얼마에 팔았습니까? 30만 불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 콜옵션의 블랙쇼스 옵션 가격이 24만 불입니다. 기초자산 주가는 49불이고 행사 가격은 50불이고 무위험 금리가 5%예요. 이 5%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까지 기간이 20주고 변동성은 20%고 기초자산 주가 수익률이 13%인데 이거는 별로 관계가 없는 숫자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지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킷 포지션이라는 것은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카바드 콜 전략을 구사하려면 지금 10만 주식을 사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주가가 떨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킷 포지션 전략보다는 조금 안전하지만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큼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전략이 이제 스탑 로스 전략입니다. 스탑 로스 전략이라는 것은 10만 주를, 왜냐면 지금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행사 가격이 50불이에요. 그 사간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하는 그 기준이 주가가 50불 넘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10만 주를 사고 50불 이하로 기초자산 주가가 떨어지면 10만 불을 파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스탑 로스 전략인데, 이게 이론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요걸 50불 넘어갈 때 10만 주 사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50불을 주변 넘어가고 떨어지면 10만 주를 샀다 팔았다 하는 동안에 거래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바람직한 전략이냐?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델타 해칭 전략이 바람직한데, 일단 옵션 가격과 기초자산 주가와의 관계가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날 때 A점에서 기초자산 주가가 A일 때의 옵션 델타라고 하면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기초자산 주가가 A일 때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그 시점에서의 옵션 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해칭을 하면은 인위적으로 콜옵션을 만드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콜옵션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돈을 빌려서, 자기 돈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돈을 빌려서 옵션 델타만큼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블랙쇼스 모델에 의하면 옵션 델타는 ND1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옵션 델타만큼의 기초자산 주식을 산다. 풋옵션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일단 델타 해칭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 주가가 바뀌기 때문에 옵션 델타 값도 바뀝니다. 그래서 사야 할 주식 수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초자산 주가가 오를 때 옵션 델타 값도 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주식을 사고, 기초자산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옵션 델타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을 파는, 그래서 buy high, sell low의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초자산 주가가 49불일 때 옵션 델타를 0.522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럴 경우에 기초자산 주식수가 10만 주기 때문에 필요한 사야 될 주식수는 0.522 곱하기 10만 주 하면 52,200 주식을 사야 됩니다. 델타 해칭에 의하면. 근데
주가가 49불이기 때문에 49불 곱하기 52,200주 하면은 주식 매입 비용이 나오죠. 여기 단위가 1000불입니다. 255,7,800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만큼의 돈을 빌려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 5%, 연 이자 5%인데 여기서는 지금 일주일 동안의 해당 이자만 계산을 하면 이것 곱하기 5% 나누기 52 하면은 2,500불 가까운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48.12로 떨어지면 옵션 델타도 주가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 값을 0.458이라고 하면 지금 필요한 갖고 있어야 되는 사야 되는 주식 수는 이것 곱하기 10만 주니까 45,800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첫 주에 그래서 45,800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52,200 빼기 45,800 하면은 얼마가 돼요? 6,400주를 팝니다. 6,400주를 팔면 얼마에 팔아요? 48.12불에 파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돈이 들어오게 되고 누적 비용은 이것 더하기 이것 한 것이 누적 비용인데 요만큼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만큼을 빼주면 요만큼이 남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연 5% 나누기 52주 해서 1주 동안의 이자 비용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또 주가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지니까 옵션 델타 값도 작아지고 내가 필요한 주식 수는 4만 주만 있으면 돼요. 이만큼을 요 두 번째 주에서 팔았지만 역시 처음 갖고 있었던 주식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팝니다. 그래서 네트로 52,000에서 6,400 빼고 58,000 빼면 어떻게 돼요? 네트로 이제 4만 주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옵션 델타 0.4 곱하기 10만 해서 유지돼야 되는 주식 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5,800을 47.37로 파니까 이만큼의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의 돈이 들어오고 추가로 이자 지급 비용 2.1을 지급해야 되니까 1979.8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5% 이자 나누기 52주 하면 1주 동안의 이자 비용 1.9가 나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옵션 델타도 올라가게 되고 내가 필요한 주식 수는 지금 곱하기 10만이니까 59,600주를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로 19,600주를 사야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 이것 곱하기 주가 하면 이만큼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이만큼 추가 비용이 더 드니까 누적 비용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요거에 대한 이자 비용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에 대한 뭡니까? 일주일 이자 5% 곱하고 5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끝에 가서 누적 비용이 이렇게 끝나는데 이거는 지금 인더마니로 끝났기 때문이고요. 인더마니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500만 불이 들어오게 되니까 인더마니에서 네트 해칭 코스트는 26만 3,300불이 됩니다. 여기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아웃 오브 마니로 끝났을 때입니다. 저쪽에서 돈이 안 들어오죠. 50만 불이 안 들어오니까 내 해치 비용은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누적 비용이 동시에 해치 비용이 돼요. 25만 6,600불이 됩니다. 여기까지.